조선의 왕들은 죽어서도 한양을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조선 27명의 왕 가운데 단 한 사람은 한양에서 멀고 먼 강원도 영월에 잠들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는 천하의 명당이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는 왕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날 이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풍수로만 보면 더 바랄 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 왕은 수도를 떠나 이렇게 먼 곳에 묻혀 있을까요?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서 단종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단종의 비참한 죽음과 명당이라 말하는 지금의 화려한 장릉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숙부였던 세조에게 죄인으로 처참하게 죽었던 단종이 영월의 장릉에서 왕으로 복권하는 데 걸렸던 시간인데요. 무려 241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41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41년의 그 긴 시간을 같이 파헤쳐 볼까요? 조선 왕조의 비밀 찌라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조선의 왕이 있습니다.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조선 역대 최고의 군주라 불리는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세종대왕이 끝까지 품어줄 수 없었던 한 아이입니다. 바로 세종의 손자 단종인데요.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세종의 손자였고 조선 왕실의 적통이었기에 세상 그 누구도 함부할 수 없었던 아이였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종의 이야기를 길게 꺼냈을까요? 최고라는 말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색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단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2살에 조선의 왕이 되었는데요. 불과 12살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단종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 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단종의 삶을 지켜줄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어린 왕에게 주어진 권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은 누군가를 지키는 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듯 넘겨주었고 14살의 나이에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왕이 된 지 고작 3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어떤 선택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것도, 왕위에서 내려온 것도, 유배를 떠난 것도 모두 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운명은 그를 끝까지 사지로 내몰았는데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었기에 결국 단종은 16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예우, 그 흔한 사약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종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밀하게 교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그런 왕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종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아니었고 그저 죄인으로서 처참하게 말입니다. 어느 누가 그의 죽음을 왕의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수습하지 말라. 동물의 밥이 되게 던져두라. 서슬퍼런 왕명이
영월의 모든 마음을 꽁꽁 얼려버렸던 겁니다. 그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릴 뿐 아무도 단종의 죽음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죠. 삼족을 멸한다는 왕명은 그들을 지독한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조심스런 그 웅성거림 속에서 한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만 갔습니다. 왕명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팽팽하게 맞서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는 죽은 단종의 사람도 아니었고 영웅이 되고픈 마음도 결코 없었지만 한겨울 강가에 불어대는 송곳 같은 바람처럼 단종의 처참한 시신이 그의 심장에 칼처럼 꽂혀버린 겁니다. 단종이 자신이 사는 마을로 유배되어 오는 날 40년을 이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임금의 모습. 표정 없는 차디찬 얼굴과 너무나 왜소한 그 작은 어깨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임금은 그에게는 하늘이었거든요. 그동안 몇 번의 임금의 죽음을 들었지만 그의 눈앞에서 일어난 임금의 죽음은 고결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은 너무나 평범한, 아니 어쩌면 자기네의 그것보다도 더 천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뒤척이던 그는 어둠이 죽음처럼 깊어져서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낮에 보았던 어린 왕의 죽음은 그가 상상했던 왕의 죽음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곤히 잠든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보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내를 깨워 자신을 이해시키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짐을 싸는 아내를 두고 아들과 함께 어두운 밤길을 나섰는데요. 그날 밤은 누구도 기억하면 안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달빛조차도 숨을 죽인 영월의 강가, 칠흑 같은 어둠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거적 하나 덮인 것 없이 강가에 버려진 죽음. 16살 소녀는 작고 왜소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어린 왕의 삶의 무게처럼 말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곳으로, 밤 동안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허름한 괭이 한 자루가 전부인 그들에겐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린 왕의 시신을 감쪽같이 수습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원도 영월의 겨울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언 땅은 괭이로 힘껏 내리찍어도 무시무시한 굉음과 시퍼런 불빛만 토해낼 뿐 도무지 꼼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그들의 발도 손도 꽁꽁 얼어서 감각조차 잃었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겨우 한 뼘 남짓하게 파헤쳤을 뿐이었습니다. 눈앞은 깜깜해지고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서슬퍼런 왕명이 떠오르는 순간 엄동설안의 한 겨울에도 그의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그들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루 한 마리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노루가? 놀란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노루를 마주하자 노루는 고개를 돌리더니 천천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는 노루를 따라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루는 멈춰섰고 그를 바라보는가 싶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훌쩍 뛰어가 버렸어요. 기인한 노루의 모습에
이상히 여긴 그는 노루가 멈췄던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흙도 바위도 나무도 얼어붙은 이 산중에 노루가 서 있었던 그 자리는 눈이 녹아 촉촉한 흙이 드러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작은 죽음을 비밀스럽게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작게 남기고 주위의 눈을 끌어모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의 밤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영월 강가에 버려졌던 어린 왕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누구도 찾으려 애쓰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그의 존재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워지고 잊혀질 때쯤 사람들의 입과 귀로만 전해지며 점점 커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게 되었고 괜히 주위를 살폈으며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요. 언제부턴가 영월에서는 어린 단종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듯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야기는 영월 사또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정확히 누가 보았는 말도 무엇이 있었다는 말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야기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해야 했던 것, 다들 두려웠지만 숨겨야 했던 것, 어린 단종의 죽음을 외면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또라 해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이 이야기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히 사람을 보냈고 소문에 그곳을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무덤이라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고 짐승의 흔적이라 하기엔 분명 사람의 손길이 스쳐간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어린 왕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나갈 때 발걸음을 늦췄고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어린 왕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단종의 무덤은 조용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즉시 왕의 무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었고 그들은 여전히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단종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있었지만 왕릉은 아니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왕의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왕은 계속 바뀌었고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241년이 지난 뒤에야 조선은 이 아이를 다시 왕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고 너무나 늦은 인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어린 왕이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강원도 영월 장릉입니다. 이곳은 조선의 왕릉 가운데 가장 외진 곳에 있습니다. 풍수로 보면 천하의 명당이지만 역사로 보면 가장 늦게 도착한 자리입니다. 단종은 왕으로 살지 못했고 왕으로 죽지도 못했으며 왕으로 불리기까지 241년이 걸렸습니다. 이 무덤은 왕의 비극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어린 왕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책임을 미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